순천 여수 광양이 함께 쓰는 광역 소각장 조성이 논의됐지만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독자적인 소각장 설치 추진에 나섰습니다. 여수시가 흙막이 붕괴 사고 현장 안전검증에 나섰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남민주당이 전남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을 다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쟁 만능주의와 교육 양극화가 재현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지역마다 수십 년 된 생활 쓰레기 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달하면서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함께 쓰는 광역 소각장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들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어 추진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시 가운데 매립장 용량이 가장 먼저 포화 상태에 이른 순천시는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인데요. 고민 끝에 순천시가 독자적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추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200여 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순천시. 11월 기준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 사용률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추가 증설을 승인한 상태인데 증설 사업이 완료되면 2031년 2월까지 매립장 사용 기간이 연장될 전망입니다. 최대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새 매립장을 정하고 건립해서 운영하기까지 7년 이상 걸리는 만큼 서둘러야 합니다. 여수, 순천, 광양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 논의가 진척이 없자 순천시가 단독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한 이유입니다. 올 연말까지 시의원님과 또 전문가, 주민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고요.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지 타당성 조사, 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서 입지 선정을 최대한 빠르게 완료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조성 사업을 놓고 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왔던 순천시. 순천시는 갈등 과정에서 소각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바뀐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은 친환경 처리 시설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융복합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하에 친환경 소각 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해 기피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세계적인 친환경 소각장 시설인 덴마크 코페닐 현장 확인을 위해 출국했고 담당 부서는 수도권 친환경 소각장 시설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출장에 나섰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2030년이면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쓰레기를 태운 재만 매립할 수 있는 상황. 시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나 대기오염 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각시설을 지하에다가 친환경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주변 지역의 시민들한테 어떻게 최대의 서비스를 해드릴 건가, 저희들은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설치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입지 선정에 나선 순천시. 친환경 자원순환 에너지 활용 기술이 집약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 거문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8일 0시 45분쯤 거문도에서 남남동쪽으로 9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발생 깊이는 지하 8km 지점이며 육지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30대 외국인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7일 낮 4시 반쯤 해남군의 한 아파트에서 35살 외국인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7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쉬다가 추락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이 해상안전사고 현장에서 승객과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4일 진도 수유송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9명이 타고 있는 쌍끌이 대형 저인망이 암초에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박이 다시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신안 삼태도 인근 해상에서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50대 선원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같은 날 앞해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5명이 타고 있던 고장난 선박을 안전하게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지난주 여수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막이 벽 붕괴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공사 작업이 끝난 상황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긴급 대피할 만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수시는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꾸리고 안전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흙막이 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여수 웅천동의 한 공사 현장. 사고 이후 유입된 바닷물을 토사로 메우기 위한 응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수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 지자체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12명 이하인데 저희는 7명에서 9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토지를이나 기초 수리 구성을 하게 됩니다. 건축설계 분야 전문가들은 이번 안전검증에서 3가지 주요 사항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설계 변경으로 바뀐 흙막이벽 공법이 안전성을 준수했는지, 또 공사 과정이 적합한 절차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인근 상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변이는 없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조사위원회 가동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 역시 추가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상가의 발길이 뚝 끊긴 만큼 주변 건물의 안전성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상가들은. 최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맞춰갖고 정말로 안전하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작업 중 5m 흙막이 벽이 쓰러져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복구 작업에는 레미콘 60대와 덤프트럭 1,700대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가동되는 이번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폐교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남도의 전략사업이 곡성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남도는 8일 곡성군 옛 오곡초등학교 일원에서 도의원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테이션 1928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시설은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돼 21,500제곱미터 부지에 숲놀이 학교와 곡성 100일 살기 등 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복합문화공간 곡성 스테이션 1928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한다는 의미와 오곡초등학교 개교 연도를 조합해 지어졌습니다. 전남도는 복합문화공간을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전남 지자체 12곳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술자리에 있다가 언론사 기자와의 몸싸움을 벌인 전남도 의원 등 2명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29일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와 몸싸움을 벌인 A 도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당은 또 지난달 사무처 직원들이 출장을 내고 B 도의원 잔회의 필요연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안건을 윤리심판원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권 당시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사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임명한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재임명을 강행한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당시 자사고를 도입하고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경쟁 만능주의와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겼고 결국 사교육이 과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의 통폐합을 부추긴 결과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해 지역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켰다며 대한민국 교육이 다시 퇴행하는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놓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시민공청회는 9일 낮 2시부터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 진행되고 목포 시내버스의 문제점과 선진 사례, 대안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목포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목포시와 의회, 시내버스 노사도 참여해 발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행 중 부상을 입거나 추락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에 대비해 등산 전 미리 챙겨야 할 점들은 뭐가 있을지 전소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40대 남성이 구조대원에게 엎인 채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행 중 발목을 접지른 겁니다. 단풍 인파가 몰렸던 지난 주말에도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철원 갈마름 명성산에서는 산행 중이던 50대 남성이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정선군 남면 민둥산에서는 50대 남성이 발을 잘못 디뎌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악사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길을 잃어버렸거나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같은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산에 오르기 전 지도와 등산로를 꼼꼼히 살피고 낙엽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등산화를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거리 산행의 경우 스틱을 사용하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틱 사용하면 내려올 때 다리에 부담도 덜 가고 그다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지탱할 수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편해요. 소방당국은 등산 시 체온을 유지하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땀에 젖었을 시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체온이 정말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여벌 옷이나 그리고 체온 유지나 이제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겉옷을 챙겨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에 하나 사고를 당했다면 빠른 신고로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악 위치 표지판에 적힌 번호를 이용해 신고하면 빠른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다면 스마트폰 지도 앱을 활용해 119에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소방당국은 무엇보다 체력에 맞는 등산 계획을 미리 짜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큰 가을철에는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산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자릿수를 기록하며 연일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목포 217명, 여수 215명, 순천 213명, 광양 126명 등 지난 7일 하루 1,46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31일과 비교하면 74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존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고 위중증 환자 8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호텔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 호텔은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 지상 8층, 객실 42개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 건립은 지역 향토 기업이 추진하고 오는 10일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올해 공공비축미를 지난해보다 2배 늘려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영암군의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지난해 1,466톤보다 2배 많은 23,678톤 규모로 전라남도 배정량의 9%에 해당하고 산물벼가 2,676톤, 건조벼는 21,002톤입니다. 매입 가격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짜리 조곡으로 환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완도군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든 상품을 3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이른바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연계해 완도군 e숍에서 모든 상품을 구매할 때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30% 할인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는 모두 4번에 걸쳐 진행되고 오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